만약 당신의 다음 식사가 쓰레기에서 나온다면 마닐라의 숨겨진 골목길에서 생존은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그파그 팍팍입니다. 쓰레기에서 건져낸 음식을 요리해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세계 탐없는 쓰레기가 생명선이 되는 세계 깊숙이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식사. 깜박거리는 가로등 아래에서 한 남자가 쓰레기 더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손대지 않은 프라이드 치킨 2조각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상자를 엽니다. 포크가 보이지 않자 버려진 플라스틱 펜을 닦아 즉석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 다른 남자가 말없이 합류하여 조각을 집어 먹습니다. 아무 질문도 없고 판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에서 주워온 음식인 파그파그입니다. 경제 사다리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녁 식사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환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꼬르륵거릴 때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식용 음식이 톤 단위로 버려지는 과잉 사회에서 이러한 조용한 공유, 생존의 순간은 가슴 아프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문화가 아닌 위기, 파그파그의 기원. 파그파그는 종종 외부인에 의해 기발하거나 이국적인 문화 현상으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마닐라의 광범위한 빈곤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5성급 레스토랑이 무너져가는 빈민가 옆에서 번성하는 도시에서 불균형은 충격적입니다. 매일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고객이 필요한 것보다 많이 주문했거나 단순히 끝내지 못한 식용 가능한 손대지 않은 음식 더미를 버립니다. 도시 빈민에게 이러한 남은 음식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요에 따라 수집, 세척, 재가열 및 소비됩니다. 파그파그는 가족이 자랑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쌀 가격이 오르고 깨끗한 단백질을 구할 수 없고 지원을 찾을 수 없을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파그파그를 문화적 호기심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속이 아닙니다. 자정수확, 쓰레기가 금이 될 때. 자정이 가까워지면 마닐라는 숨겨진 의식을 시작합니다. 한때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숨막히던 도시는 이제 조용해집니다. 쇼핑몰은 불이 꺼지고 거리는 한산해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제2의 도시가 깨어납니다. 쓰레기 트럭은 희미하게 프라이드 치킨과 달콤한 스파게티 냄새가 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손대지 않은 식사, 즉 아직 따뜻한 닭고기 조각, 파스타 전체, 한입 베어 문버거가 들어있습니다. 이 봉지는 모든 사람에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골목길에서 기다리는 수집가에게는 보물창고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매일 밤의 수확의 시작입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시간과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일부는 어떤 지점에서 가장 깨끗한 잔반을 버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음식이 상하기 전에 가로채기를 바라며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트럭을 따라갑니다. 이 경제에서 쓰레기는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굶주림의 연금술, 쓰레기를 저녁 식사로 바꾸기. 동이 트기 전 마리아라는 여성이 약한 정우 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플라스틱 대야 옆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건져낸 음식 봉지가 있습니다. 뼈, 감자튀김, 냅킨에 쌓인 닭고기 조각입니다.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그녀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썩은 것을 분리합니다. 일부는 뜨거운 물에 한번 씻고
다른 일부는 3번 씻습니다. 물이 흐려지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팁니다. 그 얼음이 묻은 냄비에 간장, 식용유, 스프라이트를 넣어 고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MSG 한 줌은 풍미와 거짓된 포만감을 더합니다. 나오는 것은 미식가는 아니지만 푸짐합니다. 몇 페소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스튜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파그파그를 요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한때 깨끗한 요리인 아도보, 시니강을 제공했지만 그녀의 이웃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림자 경제. 파그파그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공급망을 미러링하는 비공식적이고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을 통해 흐릅니다. 그것은 특정 직원이 더 나은 스크랩을 재량껏 분리하는 레스토랑 뒷문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작은 팁과 교환합니다. 수집가는 회수 가능한 음식으로 가득 찬 미리 분류된 가방을 집어들 준비가 되어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것은 대량 재판매를 위해 통합하는 중간 상인이나 가정 기반 요리사에게 직접 가져갑니다. 각 단계에서 몇 페소가 오갑니다. 계약도 감독도 없고 상호 필요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폐기하는 노동자,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회수하는 수집가, 모호하게 식욕을 돋우는 것으로 변환하는 요리사. 그것은 자본주의가 뼈대만 남은 것입니다. 날것이고 거래적이며 잔인하게 효율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비공식적이고 보이지 않지만 전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세균과 용기의 게임. 파그파그의 세계에는 음식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순간 박테리아 변환이 시작됩니다. 따뜻함, 습기, 그리고 시간은 해로운 미생물에게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세척이 도움이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튀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매일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일까요? 굶주림의 확실성이 감염 가능성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살모넬라, 대장균, A형 간염, 장티푸스와 같은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경고도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사항이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거나 아이가 허기 때문에 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을 때 그들은 주사위를 던집니다. 매 끼니가 일종의 러시안 룰렛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짠맛을 가리기 위해 간장을 더 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여러 번 재가열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요. 밤의 방랑자들. 남은 음식을 위해 삶을 걸다. 파그파그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을 헤쳐나가는 생존자입니다. 도시가 잠들면 그들은 임시 변통에 갈고리, 자루, 손전 등으로 무장한 채 밤의 방랑자처럼 골목과 지하대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값싸고 파괴적인 약물인 샤브에 중독되어 깨어있고 위험할 정도로 경계합니다. 마닐라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폭력이 쉽게 발생합니다. 수집가는 쓰레기 봉투, 전화기 또는 몇 페소를 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은 흔합니다. 모든 비닐봉투는 도박입니다. 음식일 수도 있고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은 높지만 안정적인 수입, 집,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을 참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행운. 더러움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수집가들은 때때로 행운을 마치 신의 섭리처럼 이야기합니다. 나 1,000페소가 들어있는 지갑, 플라스틱에 밀봉된 반쯤 먹다 남은 생일 케이크,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탄산 음료 캔. 이러한 드문 순간은 빈민가의 도시 전설입니다. 일시적인 안도를 주는 작은 기적입니다. 눈을 빛내는 한 남자는 버려진 가방에서 딸의 약과 일주일치 쌀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발견했다고 맹세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동안 그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소뿐만 아니라 가능성 면에서도요. 이러한 이야기는 경외심과 희망을 가지고 전해지며 길고 위험한 밤 동안 정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행운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살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우연일 뿐입니다. 톤도, 마닐라의 보이지 않는 국가. 톤도는 단순한 빈민가가 아니라 계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뻗어나가는 도시 속의 도시입니다. 멀리서 보면 녹슨 금속이나 산업 현장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타포린 지붕, 삐뚤어진 벽, 주워온 나무, 그리고 삶의 소리가 뒤섞인 미로입니다. 골목은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스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햇빛은 거의 땅에 닿지 않습니다. 전선은 머리 위로 덩굴처럼 꼬여 있고 불법적으로 연결되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제대로 된 배수시설도 침묵도 없습니다. 썩어가는 냄새가 식용유와 하수구 냄새와 섞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회복력으로 맥동칩니다. 가족들은 서로 겹쳐진 단칸방 오두막에서 삽니다. 사생활도 없고 배관시설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흙바닥을 쓸고 낡은 간판을 집번호로 칠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빨래를 깃발처럼 걸어 생존을 알립니다. 이곳은 날 것 그대로이고 혼란스럽고 살아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의 어린 시절. 톤도에서 어린 시절은 다르게 보입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고 몸은 가늘고 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뚜껑, 부서진 장난감, 때로는 쓰레기 수거용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놉니다. 좁은 통로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기침소리, 울음소리, 굶주림도 울려 퍼집니다. 이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에게 학교는 먼 꿈입니다. 책은 돈이 들고 교복은 감당할 수 없으며 부모는 음식을 돕기 위해 아이들이 구걸하거나 쓰레기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유한 지역의 시내로 보내져 슬픈 표정을 짓고 손을 내밀고 제발이라고 말하도록 지시받습니다. 그들은 곱셈을 배우기도 전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수업은 거리에서 나옵니다. 위험을 피하는 방법,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방법, 무시당할 때 울지 않는 방법. 이 아이들은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너무 빨리 늙어갑니다. 국가가 잊은 사람들. 톤도는 개발 계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합법적인 주소, 적절한 신분증, 대부분의 시민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거주 증명 없이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긴급자금, 심지어 유권자 등록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민가에서 태어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이웃 파이프에서 훔쳐옵니다. 정의는 불법적으로 연결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전쟁터처럼 번져 몇 분 안에 전체 블록을 삼켜버리고 소방차는 제때 도착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보호가 아닌 체포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NGO와 자원봉사자들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합니다. 급식 프로그램, 의료 텐트, 이동학교. 하지만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사실 파급파급은 문제가 아니라 증상입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정신. 고난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힘이 지속됩니다. 바로 바야니안입니다. 이는 필리핀 특유의 공동체 연대 정신입니다. 톤도에서는 이것이 슬로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웃들은 화재 후 집을 재건하는 것을 돕습니다. 한 가족에게 쌀이 있고 다른 가족에게 기름이 있으면 그것을 합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낯선 사람들까지 약값을 보탭니다. 사람들은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조차 위로를 건넵니다. 이는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오직 사람들만 남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 따뜻함은 방심하게 만듭니다. 방문객들은 미소, 농담, 환대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를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가난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이는 가장 잔혹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늘 기쁨을 의미하지 않는 미소. 많은 다큐멘터리에서 방문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에 감탄합니다. 그들은 웃는 아이들, 웃는 어머니들, 명랑한 상인들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필리핀 문화에서 미소는 강력한 생존 도구입니다. 미소는 긴장을 완화하고 자존심을 보호하며 과밀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사회적 조화를 유지합니다. 미소는 괜찮지 않을 때조차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친 식민주의, 전쟁, 독재, 재난으로 만들어진 대처 메커니즘입니다. 사람들은 만족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웃습니다. 미소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때문에 웃습니다. 톤도와 같은 곳에서 미소는 갑옷의 일부이자 화폐의 일부이자 저항의 일부입니다. 이는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미소를 행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통을 지우는 것이며 파급파급을 만든 시스템. 파급파급은 현대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그 존재는 망가진 시스템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는 빈곤이 정상화되고 정책이 중산층을 위해 작성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공식 기록에서 지워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료주의는 이미 문서, 은행 계좌, 고정된 주소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톤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치품입니다. 파급파급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는 경제 방정식에서 소외된 빈민가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실패하면 국민은 위험과 출처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먹여 살릴 것입니다. 파급파급의 존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울. 팍팍은 마닐라 뒷골목의 충격적인 이미지 그 이상으로 세계적인 모순을 반영합니다.
매일 깨끗하고 조명이 밝은 식당에서 수많은 음식이 버려지는 반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괴물이나 순교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낭비하고 다른 손으로는 굶기는 시스템의 희생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슬프다라고 말하고 스크롤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가? 풍요로운 시대에 왜 굶주림이 용납되는가? 그리고 위기가 더 이상 멀리 느껴지지 않고 우리 문턱에 더 가까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팍팍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뒤처진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생각하게 하거나 느끼게 하거나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는지 듣고 싶습니다.